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페이스X의 특수금속을 납품하는 HV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 차세대 발사체 V3 이야기와 HVM이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특수금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VM이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의 진화와 맞물려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스타쉽 V3부터는 단순한 실험용을 넘어 공장형 양산 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특수금속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HVM 특수금속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HVM은 현재 600억대 매출인데 3,500억까지 커버 가능한 공장을 증설 끝냈습니다. 스피어는 특수금속 제조회사가 아니라 스페이스X 5대 벤더 중 하나입니다. 스피어가 스페이스X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HVM한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HVM이 유일한 특수금속 업체입니다. 스타쉽 V3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리는 발사체는 이제부터 V1, V2 실험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화물 운송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스타쉽 V3는 스페이스X가 꿈꾸는 우주경제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수단입니다. 기존 V1과 V2가 재사용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였다면 V3부터는 스타팩토리를 통한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엔진 수가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랩터 3 엔진의 도입으로 극심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부위가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HVM의 특수금속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HVM은 니켈, 티타늄, 코발트 등 극한 환경에서도 물성이 변하지 않는 첨단 금속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V3 단계에서 공장처럼 찍혀 나오게 되면 엔진 부품과 기체 구조재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의 수요는 기존 테스트 단계 대비 수십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서산 2공장 가동을 통해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한 HVM은 스페이스X의 V3 대량 생산 일정에 맞춰 소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벤더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V3가 싣고 갈 스타링크 V3 위성 자체의 무게가 기존 V2 미니의 575kg보다 3배 이상 무거운 2톤에 달합니다. 전체 통신 용량이 발사당 20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 말은 기존의 V2 미니가 처리하는 데이터 용량보다 V3 위성 처리 용량이 10배 크고 위성을 2배 이상 싣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V3 스타쉽으로 위성을 뿌리면 데이터 처리가 기존보다 20배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신 위성을 연속적으로 궤도에 뿌리는데 기존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고 한국의 무선 통신 업체들은 발밑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스마트폰도 만들 생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V3 때문에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궤도 내 스타링크 위성은 약 9,400개 이상이며 전 세계 활성 위성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V3 위성은 개당 1Tbps급 다운링크 속도를 제공하여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비트급 위성 인터넷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지국 설치 없이 위성만으로 전국토에 고속통신망을 깔 수 있어 특히 재난 상황이나 통신 음영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통신 3사는 기지국에 수조 원을 투자했고 이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위성 통신에 비해 완전 비효율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스타링크가 사용되었듯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통신 음영 지역도 없고 로밍도 필요 없습니다. 약간 옆길로 샜지만 한국 무선통신업체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통신 서비스 업체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 공장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가 본격화됩니다. HVM은 이미 증설을 끝냈습니다. 증설 이후 얼마나 매출이 증가할지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서산 2공장은 2025년 7월 조업을 시작하여 3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431억 원이 이미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 공장의 가동률 상승에 따라 2026년에는 전사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퀀텀 점프가 예상됩니다. 특히 우주 분야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올라섰고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2026년에는 이익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VM은 스페이스X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닙니다. HVM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글로벌 뉴스페이스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3대 민간 우주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매출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우주 분야 매출 241억 원 중 수출 비중이 약 66%에 달하며 이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로켓랩 등 미국 시장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수주 잔고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전체 수주 잔고 중 우주 비중이 71.9%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글로벌 민간 우주 기업들의 발사 횟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HVM은 2025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률은 올해 1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4년간 흑자를 내던 기업이 2024년에 영업적자 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적자가 난 이유는 서산 2공장 확장 공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원을 충원했고 원재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시적인 영업적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해야 매출이 늘어납니다. 당장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냈습니다. 애초부터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HVM은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공장 증설도 마쳤고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업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주 테마주는 올해 내내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테마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 시 추격 매수보다는 이 회사를 깊이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정이 올 때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을 담는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 5개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에 5천억 원을 투자해 큰 평가이익이 난 상태이며 향후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했고 증시 화랑으로 실적도 좋은 복합 재료를 갖춘 기업입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X 5대 벤더입니다. 최근 니켈 광산에도 투자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 자회사 SST가 올해 하반기 특수금속 공장을 준공합니다. 스페이스X와 근거리에 공장이 있으며 특수금속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자회사 세아항공 방산 소재도 성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인공위성 사업을 하는 흑자 기업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입니다. 위성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HVM과 함께 이들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